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어제 이제 자료를 나눠줬고, 어제 대리 쪽도 어제 자료가 있을 텐데,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오늘 자료가 돼 있고, 이게 한 3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소매쇼까지 쭉 민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물권 되어 있습니다. 물권 총론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으로 어제 103조부터 한번 봐보세요. 103조부터. 자, 103조부터 105조까지가 법률행위 내용 이야기거든요. 내용. 어떤 내용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4조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105조는 임의규정이다 해가지고 공소장 속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을 때 그 다른 의사는 의사 이해한다죠. 의사 이해한다. 의사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임의규정. 반의 개념으로 강행규정. 관계 있는 것과 다른 의사는 무효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무효이다.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냐면 그 내용상에 공소양속의 위반, 그 다음에 폭리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공소양속에 관계 있는 규정 위반 이러면은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도 보호 안 된다 이야기예요. 선의 제3자도 보호 안 된단 말이에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라는 뜻이고, 자 107조부터 한번 봐보세요. 표의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알고 하는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 무효이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지가 알고 했다. 알고 했다면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또 그러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진이 아님을. 그런 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하되, 다만 이것은 표의자의 내부 관계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라고 해야 맞겠다 이 말이고, 당사자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 표시죠. 이게 108조 1항. 근데 그것도 어때요? 자기들끼리는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선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있는 것처럼 취급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선의 제3자라면은 어떻다 물권 변동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착오는 뭐냐? 표의자가 어때요? 착오에 안에서 표시를 했을 때 그 중요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다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비통착 있잖아요. 비통착. 이 세 가지는 의사 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나요? 없나요? 나의 의사하고 생각하고 표시한 거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기 강박은 어때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어, 없어요? 의사 표시에 불일치는 없어요. 없는데 그게 부당한 간섭을 받아가지고 거짓말로 누가 사기를 쳤다든지 그 다음에 강박을 했다든지 해서 그게 이제 그 자유롭지 못해서 그 취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역시 이것도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하고, 다만 이것도 상대방이 사기치거나 강박했을 때는 취소 가능하되 제3자가 했을 때는 또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알아가나 할 수 있을 때 한해서만 되죠. 신원보증서류에 제3자가 사기쳐가지고 너 신원보증서류에다가 좀 사인 좀 해줘 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이었다 했을 때 사인하는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은 신원보증인데 표시는 어때요? 연대보증에다 썼기 때문에 어때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그렇지. 의사 표시의 일치를 전제로 하는 사기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제 내가 설명을 조금 잘 못하거나 또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게 좀 어려워요. 또 사실은 또 잘못 생각하면 지문 따라가다가 해설 따라가다가 틀리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 거죠. 도달은 어때요? 상대방이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요지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도달을 하는 거지 요지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은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되죠. 수령이 없는 자에게 한 걸 가지고는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3조 공시송달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법률행 의사표시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게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보충적에서 이런 법률행 해석 부분인데 변리사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와 출제가 좀 안 돼 있어서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금요일까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또 별강으로 제가 또 서비스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민법이 워낙 또 많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무슨 뭐 한 10일 정도면은 뭐 다 하고 뭐 하루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 방향이 되게는 판례잖아요. 판례이기 때문에 그 구체화하는 판례들이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단순히 막 하기가 그래서 또 하다 보면은 뭐 민법 송치만 하더라도 뭐 한 며칠을 하더라도 뭐 법인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테마 강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반복을 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뭐 생각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일단은 114조부터 117조까지 대리 행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리 행위. 대리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대리 행위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그 권한이 바로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 그 현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리권 플러스 현명까지 있어야만 본인에 대해서 직접 효력이 생긴다는 뜻. 그리고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대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인한테 상대방이 한다는 거야. 이건 본인 거다라고 상대방이 현명한다는 뜻이에요. 현명의 본질이 뭐라 하죠? 현명이 의사표시다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대리적 의사표시. 효과 의사표시.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통구설 판례가.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현명을 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갑 대리인을 하고 병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가 나 의리야 라고 했다면 상대방은 우라고 내가 그 소비대차 즉 그 대출 계약을 한다든지 또 매매한다든지 이러구나. 그래가지고 그 효과의 귀속자가 누구로 생각합니까? 상대방 시각에서 대리인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리는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본다. 그 말은 뭐냐? 본다라고 못 박았죠. 왜요? 대리인 아차 나 현명 안 했어 미안 차고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리인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그 계약 당사자라고 믿는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상대방이 이거 대리인이 본인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을 위한 것이 뭐 알아서는 알 수 있었다면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1항 단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116조. 많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대리라는 것 자체가 그 효과의사는 그 대리인이 결정하고 그 법률 효과는 본인이 갖는 것이 바로 대리입니다. 근데 효과사를 대리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사자죠, 사자. 그렇죠. 사자에 있어서는 사자는 전달하거나 표시를 대신 해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본인이 결정한 것을. 따라서 의사표시 하자 여부는 본인 기준이죠. 사자의 경우는. 그래서 의사의 흠결, 비통착, 사기강박, 악의과실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 사실 유무는 대리인 표준.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을 했는데 이걸 해라, 이걸 팔아와라. 대리인이 본인 지시조차 행위를 했을 때는 본인 기준,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악의, 과실 이걸 가지고 대리인은 몰랐다. 대리인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보호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요. 117조.
자, 대리행위의 하자에는 우리가 민총에서 배웠던 그 행위 능력이 있잖아요. 행위 능력. 자, 행위 능력은 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위 능력자에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대리인은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한테 이 대리행위 취소 구하지 못한다. 알겠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제한 능력은 또는 행위 무능력은 대리행위 하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은 본인이 그 대리 행위의 그 행위 무능력 내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상대방한테 취소를 못한다는 뜻이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초 관계에 있어서 위임 계약을 뭐 취소해가지고 수권에 영향을 입힌다라든지 하는 문제는 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법조문에 대리권이 나오는 거예요. 대리권이 118조부터 대리권이 이렇게 쭉 124조까지 나옵니다. 나오고 127조, 8조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리권 소멸. 그러면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면은 그에 따르겠죠. 근데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관리는 가능하다. 관리가 뭐냐? 보이게 한다. 보존, 이용, 계량. 이제 보존이 뭐고 이용, 계량이 뭐냐? 이용, 계량은 제한을 두고 있죠.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뭔가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꾸면 안 된다. 뭘 바꾸면 안 된다?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약은 두고 있다. 여하튼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 처분 행위가 바로 형성권. 형성권은 처분 행위입니다. 형성시키는 것이니까 처분 행위. 채무 면제, 해제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죠. 좋아요. 그리고 판례들도 많이 있고요.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아, 수인의 대리인, 각자 대리구나. 다만 수권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할 때는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합니다. 120조. 대리인이 대리권 행사를 해야 할 텐데 대리인이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대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0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뭐예요?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승낙 앤드가 아니고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객관식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합니다.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도 않은데도 복대리를 선임하면 다 무권대리 되는 거죠. 121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을 했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선임을 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어때요? 복대리인이 한 행위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만 지는 거지 무과실 책임 지는 게 아니다라는 뜻. 또한 이 항은 또 책임이 더 가벼워집니다.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이 사람 해라 그러면 바쁘다면서 이 사람 해라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해임을 해태한다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걸 알고도 통지를 해태한다든지 하지 않으면은 책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1조가 682조 위임에서 준용된다는 사실, 복위임에서 준용되고 그 다음에 701조 복임치에서도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복임치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682, 701조.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391조 그 이행 보조자 나올 때 이행 대행자 이야기하고 관련 지어서 이게 쓰입니다. 이게 쓰여요. 이게 이행 대행자. 그 다음에 122조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 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임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책임은 전 책임, 무과실 책임진다. 다만 부득이해서 한 경우는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을 진다든지 또 본인이 지명을 했다 하면은 통지 혜택, 해임 혜택의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123조,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권한 내에서, 권한 내, 대리권의 범위, 복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 대리. 복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서 하면은 무권대리, 그리고 경우에 따라 표현대리 될 수도 있고요. 복대리는 본인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대리인하고 똑같은 권리무가 있다라고 법이 정하고 있고요. 법이 정하고 있다.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쌍방대리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에 의해서 자기와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쌍방대리라고 한다. 본인이 허락을 하면 할 수가 있고,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게 있잖아요. 이행하는 게 뭐예요? 채무이행.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에 가져온 게 아니죠.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거.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127조 8조는 대리권 소멸입니다. 대리권 소멸. 127조 임의대리 아니죠. 그 공통 소멸 사유죠. 어때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흡연개 시 파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옛날에 사금파, 금치산이었는데 사성파가 됐죠. 사성파. 128조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임의대리 있잖아요. 임의대리는 원수입니다. 원수. 원인관계 소멸, 그 다음에 또는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 대리권 소멸. 이러니까 129조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고. 연이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생각할 때는 왜 125, 126, 127 이런 식으로 표현대리 3개 하지 왜 5, 6, 9 이렇게 했을까? 7조, 8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7조 8조 대리권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후에 상대방은 대리권 없어진 걸 모를 수가 있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그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이 대리권의 대리인의 상대방한테 대해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125조는 수권 표시. 수권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3자. 대리인의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대리인과 그 상대방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 책임, 무슨 책임이에요? 무권대리지만 유권대리처럼 책임을 진다. 유효로 인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입니까? 아니죠. 법률행위 책임이죠. 따라서 과시상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의과실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죠? 악의과실. 대리권 수양을 표시 속에 파출 수납. 이것은 포함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126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26조 표현대리가. 자, 이건 단서가 없고 본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책임 구조도 판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에 한 그 권한 동그라미, 그 권한은 기본대리권, 외의 법률행위, 월권행위, 그 다음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3가지 요건 하에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면 상대방 쪽에서 자신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 입증 책임설. 다른 것들은 다 들었대요. 본인 쪽에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하라는 거고, 이것은 상대방 쪽에서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지금 정당한 이유 자체도 뭐 판례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권한이랑 기본 대리권은 엄청나게 넓게 인정을 해요. 판례는. 또 월권 행위 자체도 뭐 웬만하면은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거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널널하게 인정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에 있었던 사정만을 따지는 것이에요. 대리행위 당시에 있었던 것만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 나오는 거죠, 시험에. 그 이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여간 기본대리권 속에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게 기본대리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대리 알만한 거.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다 들어가고 복대리권도 들어가고 사실행위에 관한 뭐 사자권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일상가사 대리권도 들어가고 뭐 등등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125조, 129조에 표시대리권, 멸권대리권도 다 들어가는 걸로 하고 복대리권도 들어가고 뭐 많죠. 뭐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130조부터 이게 이제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그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있어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 예.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뭐예요? 현명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표현대리도 그렇고 무권대리도 그렇고 다들 현명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 대리 행위해야 됩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효력이 없다. 본인이 추인하면은 어떠냐?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133조 본문. 단서에서 예외가 있더라. 달리 다른 의사 표시를 한 때, 단서가 아니라 다른 본문에 다른 표시가 있을 때는 소급표가 없다. 설령 소급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소급에서 효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는 단서 규정도 알아두시고 31조. 추인하면 효력이 있고 추인 안 하면 효력이 없어.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물어보고, 이럴 때, 추인 거절, 확답을 바라지 않더라. 이럴 때는 추인 거절 간주. 추인 거절 간주는 확정 무효. 알겠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하면은 유효. 그 다음에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무효. 그러니까 막 물어보고 그렇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촉구하고 그 다음에 철회 거절하고 그 다음에 속임 썼다 해가지고 배제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무권대리도 불확실한 법률행위다라는 시각에서 이해를 하라 이런 이야기. 32조 활용 많이 됩니다. 이것도 추인이나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해야 될 것인데 상대방한테 하지 않았단 말은 무권대리인한테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상대방이 안 때는 이제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34조. 단순히 물어보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철회 거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회 거절. 아니 거절은 없죠. 거절은 없고 철회. 근데 철회 상대방이 누구냐?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철회할 수 있고 언제까지?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예요. 본인이 확실하게 할 때까지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뜻. 다만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하다라는 말. 135조. 이게 표현대리의 경우에 있잖아요. 표현대리의 경우에 130에서 134조까지 이런 거 적용된다고 하죠. 표현대리도 어차피 무권대리니까. 그러나 135조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통설등의 입장이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다음 본인의 추인 얻지 못한 때 상대방의 선택에조차 이행 또는 손해상 책임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상대방의 선택권자다.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선택의 대상이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따라서 이행을 해라. 너 이행을 해. 이행이 가능하면 무권 대리인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행이 가능할 때라도 어때요? 손해배상 책임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니까 이행이익 배상이다. 근데 이때 이제 상대방은 보호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알아거나 할 수 있었을 때는 책임 안 지고요. 이양.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아주 좀 어리버리한 사람이라면 이런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죠. 따라서 제한능력자일 때는 적용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그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고 뭐 했다 하면은 책임을 진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통설이란 말이야.
아니다. 소설은 야 이거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 뭐 표현들이 돼도 본인한테 책임 묻든지 아니면 무권대리인한테 별도의 선택적 책임 묻든지 뭐 골라서 하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조항은 이제 무권대리와 상속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요하는 거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상 책임은 그 병존한다 이렇게 하는 게 통설적 입장이니까요. 물론 이것은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일 때 하는 겁니다. 36조 생략하고 37조 무효행위. 무효는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조문을 한번 보고 해도 되겠죠? 자, 무효는 세 개의 조항이 있는데 37, 38, 39 이게 뭐예요? 무효는 효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효를 좀 살려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살려보자라는 취지의 세 가지가 있어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을 했을 거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 무효요. 그러니까 무효 부분이라 나왔잖아요. 나머지 부분. 그래서 분할 가능성 이런 말 나오잖아요. 분할 가능성, 가분성, 법률적인 가분성. 그 다음에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 이것은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법조문에서 좀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조문 자체에서는 그 정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조 무효행위를 전환한다. 자, 무효인 행위가 A인데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A라는 행위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근데 B라는 행위로서 요건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전환 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할 때는 전환시키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구비에다 동그라미고 뭐 무효 알았다라면 어쩌고저쩌고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이게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B로서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신분행위에도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혼인이 무효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혼인 무효가 아니라 뭐 입양이 무효다. 입양이 설령 무효다. 그러니까 친생자로서는 무효다 하더라도 입양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 104조가 여기에 적용된다는 게 판례니까 주의합니다. 폭리행위. 지나치게 폭리적인 행위는 104조 무효지만은 그래도 적당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139조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 범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인데 무슨 추인해가지고 효력이 생기겠냐. 다만 알고 추인했을 때는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간주하자 이런 뜻.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은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표는 없다는 거죠. 소표는 없다는 게 중요하죠. 다만 무효인 신분행위를 추인하는 게 있거든요. 무효인 혼인이나 무효인 입양을 추인했을 때는 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사실이 있다면은 추인이 가능하되 다만 그것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로 치니까 139조는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 쪽에서 배울 게 뭐냐, 정리할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이런 두 가지 것은 프린트를 통해서 좀 보거나 추후에 또 여러분 자료로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다.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뭐예요? 남의 권리를 나의 이름으로 처분한다는 거. 자기 이름으로. 무권 대리로가 아니라 무권 대리. 본인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처분하는데 또 대리권 없다 하면은 무권 대리거든요.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라고 파하는 행위는 타인 권리 매매이고 그것에 대해서 물권적인 측면은 무권리자 처분 행위예요.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무효예요. 다만 추인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가능하죠. 가능하고 추인의 근거하고 방식하고 상대방 효과에 대해서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140조 쪽 봐보세요. 140조에서 146조까지 나오는데 취소의 주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무효에 대해서는 법전에 뭐 무효 주장자 없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무효인 이중매매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중매매 법률관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무효인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명에 적극하다 하면은 무효가 되죠. 그 무효를 일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은 하죠. 주장하지만은 제2 매수인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다. 등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 말소를 구하거나 이전을 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자를 채권 대위 형태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이중매매 반사회적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는 있으되 주장한다고 해서 막바로 제2 매수인 명의 등기가 나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중매매 법률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률 취소권자 제착하 대승이죠. 제한능력자, 착고, 사기항박, 대승, 대리인, 승계인.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 법정 대리인은 필요 없고, 그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당연히 되죠. 특정 승계인은 법률관계 자체를 승계해야지 그 취소권 자체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착하 대승 141조.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걸로 본다. 처음부터 언제부터? 취소 시부터가 아니라 애초부터. 다만 제한 능력자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은 무효화 돼가지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반환 청구 가능하죠. 이때 반환 청구가 뭐라 해요? 급부 부당해도 반환 청구인데 그때의 반환 범위는 저기 채권법 끝머리에 법정 채권으로서 부당이득 처벌 48조 1, 2항이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나 제한 능력자 쪽의 반환 범위는 141조 단서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따라서 이 조항은 748조 2항의 특별법이에요. 네? 일반적인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에다 이자, 손해까지 다 배상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가 악의였을 때도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이죠. 142조 이것도 변리사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됐을 때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거지 제3자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포함적 의사표시 형태로도 할 수 있다. 포함적 의사표시. 그래서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 청구, 그다음 이행 거절 속에는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 명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이 15년, 16년에 나왔습니다. 조금 좀 단편적인 면도 있죠. 시험 문제 자체는. 복잡한 것도 있지만 단편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43조, 44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고 140조의 정한 추인 가능하고 추인하면은 이제 확정 유효로 되고 확정 유효로 된 것을 다시 취소는 못한다. 2항 상대방에 대해서 한다 이런 말이죠.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 추인을. 근데 추인은 취소 요건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왜? 추인은 어때요? 취소권 포기죠.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제한 능력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로서 확정 유효화돼 가지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취소원이 종료한 후 정신을 확실히 차리고 나서 능력자가 되고 나서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거. 다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했을 때는 이것은 다 정신 차려 있기 때문에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45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143조 4조 취소 제한이죠. 취소 제한 추인.
그 다음에 45조도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는 취소 제한, 확정 유효. 취소하신 행위에 대해서 추인 가능한 후에, 그러니까 정신을 팍 차리고 나서 다음 각호의 사유 있으면은 추인 간주, 확정 유효로서 반환 청구 부정 이런 말이에요. 반환 청구 부정. 그런데 이의를 보류하면서 나 취소도 할 수 있어. 취소하면서 나 이렇게 이행하고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런 행위 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행이나 이행 청구 이런 걸 해야지 취소를 못하는 걸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전이 경담 양강 이렇게 되죠. 전인부나 일부의 이행이야.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경담, 양강, 양도, 강제 집행. 양도 속에는 설정도 포함되어 있고 2호하고 5호는 취소권자 쪽에서 해야 합니다. 이행과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이양, 김양, 이양은 취소권자 쪽에서 할 때만 법정 추진 사유가 되고 나머지는 상대방 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법정 추진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상대방이 이행했다, 내가 수령을 했다, 정신 차리고 그러면 취소 안 한다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146. 취소권은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내, 법령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행사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재판 외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지나가면은 취소를 못해서 확정 유효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그 형성권보다는 단기에 소멸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건 기한까지 다 해버리고 프린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빠른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다라는 그런 측면이니까요. 147조. 자,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정지되어 있다가 그 효력이 정지 조건 성취되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해지 조건, 일단 효력이 있다가 해지 조건이 발생하면은 그때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야. 다만 사망은 어때요? 자기들이 약정을 해가지고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 그러나 기한은 하나의 세월 개념이에요. 예? 기한은 세월 개념, 시간 개념이다. 따라서 뭐 시기부 같은 경우는 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종기부는 종기 도래하면 효력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약정해가지고 147조 3항과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150 몇 조예요? 152조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48조, 49조는 뭐냐? 50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조건부 권리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는 해야 된다는 뜻. 그래서 48조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누가? 동그라미 당사자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침해하면 뭐가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혹은 불법행위가 되겠죠. 이때 손해배상 채권도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조건부.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9조는 조건 적극적 보호입니다. 처상보담, 처분 상속 보전 담보, 처상보담 이렇게. 그 다음에 150조. 이것도 당사자가 중요하거든요. 반신사적인 행위 금지다는 뜻이에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다? 야, 이거 조건 성취된 거지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했을 때는 야, 이거 불성취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다들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법조문 자체의 문제로 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기출 문제는 이제 프린트에 다 표시가 돼 있고요. 하니까 넘어가도 돼요. 일단은 그 입증 책임을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입증해야 되고, 이건 정지 조건부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행 안 해도 돼. 정지되어 있어, 이건. 그것은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하면서 암기를 해야지 그냥 하려고 하면 헷갈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51조 조건이 선량한 법칙 사유지세 위반한 때 조건의 불법. 조건이 불법이면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양사망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조건이 법률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졌어. 이럴 때 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조건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다음 해조건이라면은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 해조건이라면은 그것은 무효화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기성은 플러스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기성 왜 그러냐면 사망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건 불능이거든요. 불능. 이양하고 사망은 반대 개념이라고. 기성조건, 불능조건. 이것은 진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법률행위거든요. 불확실한 거거든요. 불확실한 거. 불확실성을 요건하는 게 바로 조건이거든요. 근데 기성하고 불능은 어때요? 확실한 거잖아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기성은 플러스, 그 다음에 불능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지 플러스 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짝수로 나오면 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외워놔도 그 하나의 공부 방법은 된다. 시험 공부 방법은 된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불능이니까 마이너스, 해제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유효야 그냥. 조건은 범위에서 유효. 그 다음에 불능 마이너스에다가 정지 플러스라면 어떻다? 이것은 무효가 돼요.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걸 안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조 1항 2항 말씀드렸죠. 시기부, 종기부. 그 다음에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추정에다 방점, 본다가 아니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기한의 이익은 포기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153조 2항은 468조. 즉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를 하거든요. 변제 가능합니까? 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기한 전에 변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 채권자의 손해는 배상해야겠죠. 468조 법무단사하고 똑같습니다. 옆에다 적어놔도 관계없고. 뭐 기한이익 포기 말고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있죠. 상실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프린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법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채권법 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시키거나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을 하지 않은 때 이렇게 됩니다. 파산도 되고, 그것을 법정 상실 사유라고 하죠. 법정 상실 사유. 근데 약정 상실 사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정 상실 사유를. 판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정지조건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형성권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뭐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기한부 권리 148조, 149조. 48조가 소극적 보호, 침해 금지. 149조는 어떻다고? 처상보담 이렇게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비교하는 거. 헷갈릴 만한 것을 모아가지고 프린트화해 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야기해 드린 게 103조부터 지금 154조까지거든요, 이게. 이게 바로 민법의 총괄적인 규정인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한번 일별을 해 본 겁니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보면 내용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나오고,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때 무효 취소할 수 있다, 선지삼자 보호된다.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대리권이 있을 때 유권 대리지만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 있을 때는 무권 대리이고, 그것은 이제 그 무효화 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가 확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무효인 행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기억을 하면은 무권 대리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확정 짓는 게 추인 거절, 상대방이 하는 게 첩회, 그리고 물어봐가지고 법이 확정시켜주는 게 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도 저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본인한테 책임이 없는 걸로 됐을 때는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 135조에 어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논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지만은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제도가 표현 대리 제도라는 거, 이걸 이해를 하고, 무효 취소에 대한 내용은 무효의 효과를 제한하는 뭐 일부 무효, 뭐 전환 추인이 있고, 그다음 취소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추인하고 법정 추인, 단기 제척 기간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기한에서는 그 조건부 권리를 소극적으로도 적극적으로도 보호한다는 점하고,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의 어떤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그런 게 중요해요. 자, 한 50분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프린트를 보겠습니다.